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8월 19일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투자를 좀 했었잖아요. 세방전지하고 코리아 FT 요거 두 개 다 괜찮은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즐겁게 수익을 내셨다고 한다면 좋아요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한 20% 정도 수익 난 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꽤 수익을 좀 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괜찮게 보냈는데 또 이번 주도 사실 또 새롭게 또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또 V자 반등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근데 여러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V자 반등 온 것들은 조금 쉴 거예요. 여러분 당분간은 차익물이 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절반 정도는 또 다시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현금을 또 마련을 하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곧 눌린 것들은 제가 또 매수를 해야 될 거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15%, 20% 이상 올라오면 바로 또 차익물이 나오는 것들, 또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눌렸던 거 싸게 샀으면 올라온 것들 또 한 20% 정도 가면 수익 실현도 하고 다시 또 눌리면 다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당연한 이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이쪽 관련된 부분들하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크게 들어와서 반등이 상당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21위평 아래쪽, 그래서 4,0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꽤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일부 기관적으로 저는 이 윗단까지는 좀 보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 양반들이 놀러 와서 카지노도 많이 갔는데 카지노는 좀 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중국 사람들이 워낙 또 그러니까 카드 치는 실력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건 떨어졌는데 여러분 보통 저도 여행을 가면 카지노에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바깥에 나와서 또 신나게 또 쓰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여행 오면서 카지노 다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또 고려해 볼 만하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4,000원에서 4,400원만 가도 10%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5,000원 정도만 가면 충분하지 않나. 그 이상 가면 더 땡큐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9월달, 10월달 이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한번 또 좋은 이슈가 들어올 것이다.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또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계속해서 수익성이 YY 대비 또 QOQ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좀 잊어버려라. 이거는 프랑스 올림픽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봄에 관광객 증가 수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다가 확 떨어진 거고요. 그 후로는 우리가 충분히 낮은 구간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가 글쎄요. 지금 여기 있는 매물 구간, 이 구간 안에서 놓을 건데 지금은 하단 쪽에 존재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괜찮겠다. 아직 저는 매수는 안 했는데 오늘 종가나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BSP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생산 증가시키고 QLC 관련된 내용들, 3D 랜드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공장 증설 내용이 있으면 동사 같은 경우 당연히 소출 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 정도 구간까지 220일 라인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좀 반등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것들. 이것들이 조금 아래쪽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눌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 이평선, 처음 얘기 드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11 이평선 라인을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고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굳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수급이 한 번에 쭉 들어올 때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안 올라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11 이평선 라인 따라서 가면 괜찮게 또 우리가 한 4만 원 정도 이상까지는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투자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건 PSK 홀딩스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 같은 원리를 보고 전 이오 테크니스 상당히 좋게 보고요. 당연히 3D 낸드 관련된 부분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한다면 이오 테크니스는 무조건 굿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물이 많은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고요. 조금 올라온 관계로 조금 눌림이나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보유 중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좋고요. 제가 오히려 뭐 다른 것들을 갖다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아마 4분기 정도 가서는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CXL도 관련돼 있는 것도 좀 다 글쎄요. 연관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지 생산량도 늘어나고 진행되는 것들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업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낮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업황 생각하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정도 수준까지는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고요. B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눌림 들어오는 구간 이런 것들 생각하실 때 고민이 있다 생각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래요. 이게 내일 정도도 원봉 뜨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아래쪽에 들어오면 다시 잡아줘도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보다는 다른 데서 현금을 좀 마련해서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까지는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매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야 잘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우리가 올라온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4만 원에서 말입니다. 5만 원까지 와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보는 것뿐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볼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성만큼은 제가 볼 땐 나름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이렇게 앞서 얘기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런 주가가 많을 거예요. 급락했다 V자 형태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원금 라인, 만약에 분할 매수 추가로 진행 안 하신 분들 같으면 원금 라인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조금 아래로 끌려요. 이렇게. 절반 정도 토해낸다라고 생각해 보면 한 22,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뺀 2만 원까지는 또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서 트레이딩을 좀 다른 것도 자기의 보유 물량을 잘 조절해서 다시 2만 원 들어오면 다시 더 잡고 또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라 이거죠. 꼭 대덕전자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익QNC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대부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일부 물량 어떻게 내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는 22,000원 구간에서 추가로 물량 들어간 것들을 덜어내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 손실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음봉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던져놓고 또 30% 비중 덜어놓고요. 가볍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좀 잡아주겠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락 시그널이 들어오면 하락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피할 수 없으니까 센 거 하나 음봉이 크게 걸린다.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날은 일단은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치는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장중에 아주 낙폭이 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역시 어때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반등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눌렸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생길 때 이럴 때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은 노하우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통 그렇게 해요. 안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맞으니까. 뭔 놈이 장대 음봉 떴는데 그날이 반등이 올라온다 하서 무조건 좋은 거냐? 그럴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상황이 그런 거, 이런 게 뜰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살살 마탱이 가는 것들도 기분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하면 2만 원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평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현금량이 있으면 저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물량을 더 생각해 보고, 또 잡아본 그런 생각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은, 야, 이 서진 시스템을 수익을 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음봉이 떠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시그널을 보고 정리해도 우리가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양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생각해 보면 굳이 이건 버릴 만한 이유가 없죠.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홀딩하면서 좀 더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윗방향을 열어두고 보는 것들이죠. 다른 거 다 정리했잖아요. 신성 ST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또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수익성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진 시스템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촌 FMB 같은 경우는 221 라인 이 정도에선 잡아줘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공략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다음에 또 양봉 들어오면 저는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걸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계속 적어도 제가 보면 3회에서 5회 정도 분할 매수 이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번 빼서의 매수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들어갔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3분기, 4분기 가면서 영업이익이나 내용이 좋아질 것은 분명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선율이 어떻게 돼요?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업사이드만 보고 가면 괜찮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드렸는데 특별한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최근에 보면 뭐 몇 종목도 이야기 드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루닛도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주제도 있고요. 몇 종목들 앞으로 개선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의 오투정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